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아요. 지금 중국 축구계가 월드컵 예선 막판에 일본 대표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젠 일본이 최정예를 안 불렀다고 남 탓이라니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치명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조 최하위, 승점 6점으로 바닥인데도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을 다 이기고 거기다 일본이 인도네시아까지 잡아줘야 겨우 다음 라운드에 갈 수 있다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했으니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걸 두고 일본이 고의로 져주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이 말도 안 되는 중국의 논리, 그리고 왜 중국 축구가 이렇게까지 몰렸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압도적인 위엄과 실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지금 중국 축구대표팀이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절망적입니다. 현재 C조에서 중국은 승점 6점, 2승 6패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아직 4차 예선에 갈 수 있는 희박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조건은 단 3가지. 첫째, 인도네시아를 이겨야 합니다. 둘째, 바레인도 이겨야 합니다. 여기까진 그래도 자력으로 가능하죠. 하지만 셋째,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반드시 이겨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국이 조 4위로 4차 예선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중국이 바라는 기적의 시나리오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 언론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이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주전 유럽파들을 소집하지 않았고 젊고 유망한 선수들에게 A매치 경험을 쌓게 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미나미노 다쿠미 AS 모나코, 미토마 가오루 브라이턴 같은 핵심 멤버는 빠졌고요. 2006년생 사토 류노스케 같은 신예들이 처음으로 대표팀에 발탁됐어요. 이건 일본 축구가 여유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행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중국 매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본이 예선을 포기했다. 일부러 져줄 거다. 중국 대표팀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은 일본이 J리그 선수들을 대거 소집한 건 사실상 마지막 2경기를 고의로 져주겠다는 의도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바닥까지 떨어진 건 인정 안 하고 이젠 남 탓, 일본 탓까지 하면서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이게 월드컵 본선에 가고자 하는 나라의 자세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중국 언론의 황당한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소우닷컴은 일본이 미나미노 AS 모나코, 미토마 브라이턴 같은 주축 선수들을 명단에서 제외한 걸 두고 이게 일부러 예선 마지막 경기를 져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일본은 이미 조 1위 확정, 예선 통과는 끝났습니다. 본선 준비를 위한 전환 시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유럽파를 쉬게 하고 신예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오히려 매우 전략적인 운영입니다. 대표팀의 로테이션, 선수 체력 관리, 전술 실험까지 이건 축구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정이죠. 예선이 끝난 시점에서 젊은 선수들을 실전에 세우는 건 결과를 떠나 대표팀 전체를 위한 미래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은 이번에 2006년생 사토 류노스케 J리그에서 주목받고 있는 나카무라 케이토, 야마다 쇼야 같은 신예들을 소집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경험은 부족하지만 팀의 미래를 짊어질 가능성이 큰 자원들이죠. 그런데 이걸 두고 중국 언론은 일본이 중국을 월드컵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고의로 져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묻고 싶어요. 중국은 왜 스스로 인도네시아를 이기지 못하고 일본이 도와줘야 겨우 다음 라운드로 가는 상황이 됐을까요? 왜 자기 팀이 이길 준비는 안 하고 남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면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걸까요? 축구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경기입니다. 남이 져줘야 내가 이기는 시나리오? 이건 이미 패배를 인정한 심리 아닐까요? 중국은 이번 예선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바레인 같은 팀들 상대로도 고전하거나 심지어 패배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든 건 일본의 전술도 심판도 운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들이죠. 결국 실력 부족을 인정하기 싫으니 이젠 일본이 져줘야 한다는 논리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 축구가 계속 제자리 걸음인 이유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중국 축구, 과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걸까요? 우선 이번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중국은 8경기 중 단 2승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실질적으로는 전력이 약한 팀들을 상대로 겨우겨우 따낸 간신승이었죠. 공격은 날카롭지 못했고 수비는 허술했으며 조직력은 경기마다 실종됐습니다. 특히 지난 인도네시아와의 맞대결에서는 초반부터 주도권을 빼앗긴 채 경기 내내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공격 전개는 느렸고 패스는 자주 끊겼으며 패스 연결률은 간신히 70%를 넘길 정도. 유효 슈팅은 경기당 고작 2셔 3개 수준이었어요. 이쯤 되면 단순히 한두 선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팀 전체의 전술적 준비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전술보다 더 깊은 데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신력과 팀워크의 부재입니다. 중국 대표팀은 경기가 불리해지면 서로를 믿고 협력하기보단 각자 개인 플레이에 몰두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이 끊기면 손들고 항의하거나 벤치의 지시와 현장의 움직임이 따로 노는 장면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감독이 아무리 전술을 짜더라도 선수들이 하나의 팀으로 뭉치지 못하면 결국 그 전술은 종이 위 계획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 현지에서는 이방코비치 감독 경질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패배가 반복될수록 지도자 탓으로 돌리며 위기를 넘기려는 분위기까지 감지되죠. 하지만 여러분, 감독을 바꾼다고 해서 단기간에 팀워크가 살아날까요? 선수들의 마인드와 협력 의지가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명장도 이 팀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국 축구는 지금 기술, 전술, 체력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믿음 없는 조직이라는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해볼 시간입니다. 같은 동아시아, 같은 아시아 축구의 무대에서 한국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정답은 단 하나, 바로 완벽에 가까운 행진입니다. 이번 2차 예선 전승, 전승, 전승. 한 번도 지지 않았고 단 한순간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이 세 명의 이름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이 선수들은 각자 유럽 무대에서 매 경기 세계적인 선수들과 부딪히며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에 소집되면 마치 하나의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전술적 유연성, 전술 이해도, 그리고 정신력까지 그 모든 게 완성도 높은 조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선수들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그 뒷받침에는 KFA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유소년 시스템부터 프로리그와 대표팀까지 단계별로 이어지는 선수 육성 구조,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선발, 훈련, 분석 시스템. 이런 축구 인프라의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반면 중국은 어떤가요? 여전히 귀화 선수에 의존하고 결과가 안 나오면 언론 플레이와 외부 탓, 일본이 도와줘야 한다, 심판이 편파적이다 같은 억지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이렇게 되면 어떤 감독이 와도 팀 전체가 바뀌긴 어려운 겁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유럽파와 국내파가 조화를 이루고 시스템과 철학이 살아 숨쉬며 팬들의 응원이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축구의 자랑스러운 힘. 여러분, 우리 정말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한국 축구는 지금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완벽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첫째, 일본은 포기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운영한 것이다. 이미 조 1위를 확정한 상황에서 주전들을 쉬게 하고 팀 전체를 리프레시한 건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고의적 패배라고 주장하는 건 스스로의 문제를 감추려는 눈 가리고 아웅길 뿐입니다. 둘째, 중국은 지금 실패를 남 탓하고 있다. 경기력도 부족하고 시스템도 엉망인데 계속해서 외부에 책임을 돌립니다. 이런 태도론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희망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월드컵 진출은 남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따내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지금 체계적인 시스템, 세계적인 선수들, 그리고 뜨거운 팬심 위에 서 있습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조합이 있을까요? 우리는 단지 아시아 예선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싸우는 것, 그것이 한국 축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와 함께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랑이에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강력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끝까지 응원합시다.